헌재 선고일이 발표돼서 오늘 잠깐 이슈에서 밀려있는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이 질문도 드릴게요. 한덕수 대행이 아직까지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로 보시기에 이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어떻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죠.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는 4월 4일에 모든 당연하죠. 거기에 이제 우리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저께까지는 좀 중요했는데 오늘은 이게 이제 한치 물러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거와는 별도로 그리고 4월 4일 이루어지는 탄핵 결정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헌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말가로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탄핵 결정에 관계없이 얼마 전까지 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 지금 다시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 총리가 저지른 이런 표현을 제가 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시죠. 예. 만행이에요. 만행 이거는. 헌법을 완전히 짓밟은 겁니다. 지금 벌써 며칠째 몇십 일 갔다가 지금까지 마은혁 그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그 후보자를 갖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고 국회 구성권 침해라고까지 확인을 한 지도 벌써 한 달 40일이 웜창 지났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비춰보면 최 부총리도 그러고 지금 권한대행도 마찬가지 상당한 기간이 엄청나게 흘렀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이미 내려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예를 들자면 여야 합의가 안 됐다. 여야 합의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다 판단한 거거든요. 해소가 된 거죠. 다 해소가 됐는데 예. 그걸 또 본인들이 판단하겠다는 거는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무너뜨리고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고 그 소송을 제기한 국회, 국민의 제1의 대의기관인 국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거예요. 아무 장애 요소가 없는데. 예.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건 이제 아마 이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까지는 않는데 마은혁 후보자가 좀 진보적이고 그래가지고 인용 결정에 한 표가 그쪽으로 보태지게 되면 자기들한테 그만큼 불리한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탄핵이 기각되면 더 좋고 기각되지 않더라도 그러면 계속 우리가 지연시켜서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정파적이고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보관이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헌법으로 보나 이성과 상식으로 보나 고등학교 아이들의 수준의 사회 그 공부한 수준으로 보나 그 어떤 것도 해명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탄핵시켜야죠. 한덕수 대행을요. 저는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4월 4일 때문에 이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일단 밀려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헌법재판은 민형사 사건하고 다른 거예요. 헌법재판에서의 주 목적은 사건 하나 해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탄핵시키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유사한 사건을 반복을 방지하고 중요한 이런 짓을 저지르면 그건 위헌이다. 그리고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더 이상 앞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한테까지도 너희들이 이 다음에 공직자가 되면 저런 사람들처럼 너희들 돼서는 안 된다. 그거야말로 반민족주의자다. 반국가주의자다. 그런 걸 갖다가 완벽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헌정질서를 세워야 돼요. 따라서 요번에 탄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다 떠나서 국회는 탄핵 소추를 하고 이미 권한대행에서 벗어난 최 부총리까지도 그 만행을 저지른 최 부총리까지도 둘 다 이런 탄핵 소추를 해가지고 역사의 단죄를 내려서 역사책의 길이 못을 박아야 된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오늘 선고일이 잡히기까지 석 달 넘게 걸렸습니다. 이제 약 66시간 뒤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강희연 기자가 되짚어드립니다.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시도 끝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후 공수처의 수사는 본격화됐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인 것이고 또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은 한남동 관저를 둘러싼 경호처의 저항에 가로막혀 5시간 반 만에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약 열흘 뒤 다시 집행에 나섰고 윤 대통령은 체포돼 공수처로 이송됐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으로 난입해 폭력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된 11차례의 변론 중 윤 대통령은 모두 8번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2월 25일 최종 변론에선 68분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신병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해온 윤 대통령은 선고일이 발표된 오늘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